전반 3분 만에 오른쪽이 열렸고 한국 수비진은 볼줄기를 완벽히 제압했지만 요르단의 파울과 함께 슈팅으로 연결됩니다. 90분의 복선 같은 시작입니다. 3분 뒤 이번엔 좌측이 열렸고 컵백은 정확히 요르단 공격수를 향했습니다. 슈팅은 골대를 강타했고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초반 흐름은 분명하게 요르단에 쏠려 있었습니다. 특히 깃발을 확인하기 이전 상대에게 라인 브레이킹을 너무 쉽게 허용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반격에 나선 공격 선봉장은 대표팀의 좌측 윙으로 출격한 황희찬이었지만 황당한 파울이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절대 볼을 먼저 터치할 수 없는 각부였지만 공격적인 태클이 다리를 향해 장렬되었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의 동선은 전혀 위험 지역이 아니었기에 손흥민 대신 출전한 황희찬에 대한 주의보가 벤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친 축구가 팀 차원에서 보여질 것이란 완전한 예시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PL 두 자릿수 득점의 주인공 황희찬은 그들 입장에서 오늘 가장 경계하는 공격수이기에 부상으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좋지 않은 타이밍의 태클이었습니다. 황인범은 황희찬이 뛰지 못할 거란 사인을 보냈고 황당하게도 상대는 파울이 아니란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볼만 터치한 수비수가 심판을 향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상황에선 다리를 가격했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체중이 실린 무릎에 황희찬의 발목은 꺾여 있었고 조금의 속도와 타이밍 차이가 있었다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시즌이 날아갔을 정도로 위험한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황희찬은 교체되지 않았고 경기를 이어갔지만 8분 뒤 또다시 이상한 타이밍의 태클이 날아옵니다. 뒤에서 태권도 킥 모션과 함께 무거운 체중은 그대로 황희찬의 발목으로 향했고 이번에도 황희찬의 동선은 위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먼저 터치했다고 보기엔 양다리 모두가 황희찬을 마구잡이로 터치하고 들어가고 있었고 자세 또한 어제 축구를 시작한 초보가 아니라면 뛰고 있는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좋지 않은 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황희찬의 체중이 왼발목 하나에 지탱되는 순간 상대의 다리는 정확히 그 부위를 직격했습니다. 심판 기무라 히로유키는 바로 앞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고 첫 번째 태클에서 확실한 주의가 내려지지 않자 당연한 듯 두 번째 태클이 나왔으며 황희찬은 부상 교체되었습니다. 지는 경기, 졸전인 경기보다 최악은 우리 팀, 상대팀을 떠나 부상당하는 경기이고 바로 오늘 경기입니다. 심판이 거기 서 있는 이유에는 선수 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AI보다 절대 오프사이드를 자세히 볼 수 없는 인간 심판의 최대 장점에는 과열되는 경기에서 구두로 주의를 주고 부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출격했고 요르단의 거친 태클이 향할 것이란 건 경기 시작 전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으나 두 번의 이상한 태클과 부상 교체까지 심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방식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기무라가 주심을 보는 경기에선 상대 에이스 발목을 직격해서 교체아웃 시키는 게 축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반드시 이기길 바라는 필승 모드가 아니었지만 황희찬의 교체 순간에는 이런 경기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의 주전 RWF 손흥민이 빠지자 PL 두 자릿수 공격수가 선발 출전했고 그마저 빠지자 스완지의 엄지성이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선수층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황인범은 환상적인 타이밍에 볼 탈출을 해냈고 중원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저는 뒤따라오던 선수가 제발 안전한 파울로 끊길 소리치고 있었고 오늘 경기가 완전히 이상한 흐름에 있다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양발 태클이 장렬됩니다. 이쯤 되면 요르단은 유소년 축구단에 입단하면 가위차기부터 가르치나 의심이 들었고 백태클은 무조건 퇴장이었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역습의 시작점에 상대가 파울로 끊고 카드와 맞바꾸는 것은 축구의 암묵적인 불문율이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대한 상대가 안전하게 넘어지도록 손으로 유니폼을 잡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백태클을 양발로 거는 것은 전혀 당연한 장면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 황희찬을 향한 이연타에 큰 제재가 없었기에 또 다른 황을 향해서도 가위차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황인범은 경기를 계속했고 한국은 우측에서 활로를 열었습니다. 상대 수비진은 완벽한 라인을 형성했고 득점하기엔 다소 어려운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센터라인 사이에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재성의 이마는 불을 뿜었습니다. 응징의 1득점이었고 거친 축구에 우리가 갚아줄 방법은 결국 득점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품목에선 서령우, 이재성, 황인범에게 7점대의 높은 평점이 나왔고 이강인은 낯설게도 홀로 5점대를 받으며 우측에서 크로스 머신으로 뛰는 경기에서 보인 불편함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후반 들어 다소 중앙으로 움직인 이강인의 경기력은 살아났고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았으나 또다시 파울이 발생합니다. 상대발이 이강인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요르단의 발목 공격들은 완전히 심판이 발생시킨 호러쇼입니다. 반전은 같은 시각 엄지성이 쓰러진 것입니다. 볼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화면도 존재하지 않지만 엄지성은 결국 교체되었고 배준호가 투입되었습니다. 선수 한 명의 부상이 사고라면 2명째는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 요르단인이었더라도 심판 탓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한 명의 무능력에 선수들이 쓸려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까지도 심판이 요르단 캡틴이나 거칠었던 선수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주의를 시키는 축구계의 일반적인 장면은 전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휘슬 부르는 허수아비 한 명이 오늘 경기에 있었고 황희찬, 엄지성은 완전한 희생양입니다. 오현규를 향해서는 발과 손이 함께 날아왔습니다. 올림픽 펜싱에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오늘 가위차기와 백태클, 발목 육탄 공격을 모두 본 탓에 발을 받는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를 보며 제발 빨리 휘슬이 울리게 경기가 끝나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분 뒤 배준호가 오현규의 공간에 좋은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현규 분노의 드리블이 시작됩니다. 스텝 오버는 완벽하게 상대의 타이밍을 뺏었고 우측에 발생한 조금의 공간으로 슈팅이 날아갑니다. 득점입니다. 오현규는 상대의 파울의 파울이 아니라 득점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최대 키워드는 분명 심판이었습니다. 지는 경기에서 심판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2명이나 부상으로 빠진 경기는 패배한 경기보다 더 안타까운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압도적인 점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격력은 상대 파이널 서드를 허무는데 고전했습니다. PL 득점왕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 황희찬이 메웠고 그가 나가자 스완지 선수가 들어왔으며 그마저 나가자 스토크시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측에서 배준호가 볼을 차지한 순간 2명의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달려들었고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상적인 돌파가 나오며 상대는 얼어버렸고 슈팅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한국 윙어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고 상대와 비교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고 좌측 윙 서브의 서브 선수의 돌파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 벤치 멤버 대부분이 요르단 국적이었다면 충분히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몽펠리에 알타마리 등을 제외하면 요르단은 다수가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 대부분의 기량이 한국 이상이었다면 스토크에서 올해의 선수, 페예노르트에서 리그 2주의 선수 같은 경력들이 쏟아졌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압도적인 경력을 쌓고 있는 11명이 팀으로 모이자 요르단의 11명을 팀으로 공략하긴 어려움이 있었고 오현규의 득점을 포함하여 결국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요르단 리그 선수 중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선수가 K리그에 입성했을 정도로 자국 리그들의 차이 또한 분명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11명의 재능이 팀으로 빛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과 능력으로 증명하길 바라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오른 사람에겐 증명의 기회도 박탈되는 제도를 바랍니다. 부정 투표로 당선된 정치인이 능력을 인정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가 잘한다고 용인되면 다음 선거에도 부정 투표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황희찬이 당한 2연속 태클처럼 환경적인 제재가 없으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축구 영상에서 축구 이야기만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되길 기원합니다.